자, 들어오실 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처럼 80번 그 비영리 계좌 사업자 번호 가운데가 그거를 82번으로 옮겼는데 문제는 땡땡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그대로 옮기면은 문제가 없어요. 공단에서 돈 주는 데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땡땡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땡땡땡 전통시장 상인회로 바뀌면 공단에서 절대로 돈을 안 줍니다. 왜냐? 그 사람들 준공무원이에요. 공공기관 그 근로자예요. 자기가 다치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야 돼요. 다시 바꿔야 돼요. 왜냐면 감사받으면 그 사람들 끝장이 나요. 임의로 왜 이 이름이 다른데 딴 데 줬느냐.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옮겨야 됩니다. 그런 점포들이 아직도 있는가 본데 500만 원 아직 못 받았대나? 수수료. 이게 저도 지금 이쪽으로 80번의 상인의 퇴비 통장을 82번으로 옮겨야 되는데 통장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못 옮기고, 또 하나는 이미 계좌이체를 상인들이 많은 분들이 그 통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연결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바꿔달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쪽 통장을 80번 통장을 다 없애지 못하고 있는데 전국에는 없애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회장 선거 얘기 나왔는데 회장 선거는 회칙을 보세요. 회칙에 보면 저도 두 번의 그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첫 번째 회장 선거는 그냥 연임이 돼버렸어요. 그 자기네들끼리. 그 두 번째 회장 선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너무 오래 해먹었다. 바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제는 다른 분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회칙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하나는 사전에 회장 추천해서 추천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합니다. 상인회에서 회장에 입후보하실 분들은 맨날 며칠까지 뭐 규정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총회 당일날 선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는 아예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때는 회장 선거는 아니었고 정기총회를 하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가 됐냐면 전체 시장 호수를 다 나누어서 5점포 중에 한 명씩 대표만 참석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왜? 코로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있는 데가 지하예요. 그러니까 모이질 못하니까 대표만 참석해라. 대표도 죽을 지경이죠. 혹시 거기 지하인데 찜찜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들어가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처음에 그 매니저를 받아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임자가 없어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시장 가는 날,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오시는 그 출근하시는 분 중에 공공근로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반이 와가지고 그분이 언제 왔느냐, 어디 있었고 어떻게 와서 갔느냐, 저쪽에 있었고 출근부 사인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했더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무실에 누구누구 앉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하고 그날따라 가장 멀리 앉았어요. 멀리 앉고 회장은 그 실장한테 뭐 시키고 이랬어요. 그 옆에 공공근로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옆자리니까. 그러더니 딱 오더니 결정문. 매니저 남고 나머지는 전부 집으로 가서 격리.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낮은 데로 갑니다. 그래서 지하실은 위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하얀 마스크랑 뭐 방독면 쓴 사람이 와가지고 쥐 뿌리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제가 피했다가 다시 있었는데 저 혼자 근무했어요. 혼자 근무했는데 마침 그 격리가 해제되는 날이 우리가 전통시장 가는 날, 그때 미역하고 뭔가를 두 가지를 갖다가 받아서 판매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회장이 원격으로 전화로 야, 차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받고 어떻게 누구 불러서 내려라. 그래가지고 그걸 불러 내렸어요. 근데 회장만 그날
오후 3시 격리 해제야. 나머지 실장들은 계속 격리고. 그게 저도 밥도 못 먹고 오후 3시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우리 삼거리에서 미역하고 그때 미역 이따만게 긁고 꺾어가지고 막 비닐봉지 넣고 했는데 옆에 상인 몇 명 도움 받아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제가 그날 6만 원 꿇어박았어요. 왜냐? 상인들이 너도 나도 도와준다는 거야. 그래서 보리쌀인 것 같다. 찰보리였는 것 같아. 찰보리하고 재작년에 그 미역하고인데 이걸 파면서 나한테 매니저님 이 사람 5천 원 주시면 돼. 그리고 받아 넣고 난 뭣도 모르고 주는 대로 넣었어. 제가 누굽니까? 은행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라면 쌈박한 사람인데 이게 남이 해가지고 주니까 어떻게 알아 이걸. 그래서 그날 결론을 딱 저녁에 돼 보니까 6만 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회장님한테 신고 맞춰보니까 6만 원이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어요. 그랬더니 비디오 자기가 그 양반이 완전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빨리 확 돌려보더니 이 사람들 잘못 받았구만 이러면서 그거 받는 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카바를 해줬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3시까지 일하고 돈 6만 원 꿇어받고 아주 최악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까 생각났는데 못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라든지 절임배추라든지 뭐 천일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공식 외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 대부분 회장이 관리해요. 매니저한테 잘 안 맡겨요. 회장이 관리하는데 총회를 해보거나 선거를 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절임배추 그거 팔아가지고 몇백만 원 남았을 텐데 그거 뭐 고기 사 먹었냐 회장?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게 회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해가지고 메모지라도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천일염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단가 38,000원, 나가는 단가 43,000원 또는 42,000원 뭐 시장에 따라 다르겠죠. 참 궁금한데 이번에 얼마에 팔아요? 얼마요? 38,000원 원가인데 무슨 38,000원에 팔아요? 얼마에 파시냐고. 저도 좀 알게. 왜냐하면 너무 안 들어와. 너무 안 들어와. 여기다가 정부가 지금 비축 소금 푼다 그랬으니 망했어 이거 완전히. 4만 원이요? 4만 원. 저희는 43,000원인데 45,000원 했다가 43,000원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하차비를 천일염 판매하는 그쪽에서 내겠대요. 왜냐하면 물량이 많고 경쟁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네가 감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45,000원 했다가 43,000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려. 큰일 났어 지금. 제가 비싸요? 얼마에 팔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 시장 가격을 얘기해 줘봐요. 저도 좀 참고하게. 잘 모르시는구나. 안 가르쳐 주시는구나. 영업 비밀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장님이 돈을 들고 쓰실 때 이거 임의예요. 우리 정상적인 여기 구청에 감독받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상인연합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원금만 보내줄 뿐이지 나머지 가격은 상인에서 수고비로 쓰든지 발표전기금으로 쓰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렇게 오면은 하차할 때 우리 지게차 쓰잖아요. 지게차. 예를 들어서 소금 3팔레트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수고했다고 한 수고비 5만 원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또 그거 일부러 나누잖아요. 또 임원들이랑 이렇게 남자들 도와주잖아요. 또 수고했다고 뭐 3만 원 주기도 하고 5만 원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고생했다고 점심값 또 쏘잖아요. 이런 것들을 메모지라도 똑똑똑똑 써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남는 금액은 반드시 수익 통장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그 종이를 여러분이 엑셀로 대차를 만들어서 쳐가지고 회장 사인 받고 우리 상인의 직인 찍어가지고 여러분 증빙서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고객들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불만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게 뭐냐면, 어떻게 니네들끼리 다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 총회를 거치면서 제가 그러면 매달 상인회비
그리고 수익 통장, 우리 예비비 있는 통장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상인회비 쓴 거에 대해서 대강을 묶어가지고 보고서를 내겠습니다. 보고서를 냈죠. 그리고 그 다음 장, 뒷장에는 제가 한 단계 더 떠서 맨날 하던 게 그런 거니까 품위서나 썼으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에 했던 행사, 딴딴딴딴. 서울시 추석 자금 한 거 500만 원에 쓰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뭐 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수입이 얼마 들어서 어떻게 하고 수익 통장에 얼마 넣었다. 그 다음에 다음 달 행사. 예를 들어서 6월 달에는 이런 행사를 했고 7월 달에 앞으로 우리 이런 걸 할 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통시장 이제 앞으로 매달 달 조합을 구성해서 출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노후전선 그 자금을 받아놓고는 2년째 지금 구청 주무관이 집행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되게 복잡한가 봐요. 거기도 사람들이 바뀌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해가지고 두 번이나 바뀌니까 2년 동안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이제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하나는 대차 대표, 또 하나는 사업에 과거 했던 거, 미래 할 거를 써줬더니 상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인회비를 걷기 전에 그거를 먼저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상인회비거든.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해. 왜냐하면 앞으로 희망도 있거든. 그리고 이런 거,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더라. 그 다시 돌아가서 회장님들이 만지는 전통사업이라든지 이런 서상년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인건비 누구와 누구에서 3만 원씩 9만 원 줬다. 밥 먹는 값 3만 원 했다. 뭐 했다. 이렇게라도 메모라도 남긴 거를 여러분이 엑셀 쳐가지고 서류로 만들어 놔야 이 회장님이 3년 있다가 바뀔 때 그때 또 이런 여러분이 불려다니는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편하지만 우리 전전 매니저 소급병에 와가지고 그 청문회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못 쓰고 이건 못 쓰고 다 밝혀내라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전 부회장이 했다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밝혀내라고 하면 해야죠. 증거가 안 남아 있으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소명은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로 하면은 안 믿어. 색안경을 딱 끼고 보고 있으면 말로 딱 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래버리니까 이게 잘 안 통해요. 그래서 항상 문서로 남겨놓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적어도 5년은 보관하시라. 1년 만에 어디 갔는지 모르게 적하지 마시고. 또 하나 이따가 저기 나오겠지만 구청으로 여러분이 보고서를 낼 때는 그 보고서에 대한 복사본을 전부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거 감사하거든요. 구청으로 보내면 원본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상인에서 그 다음에 감사라든지 아니면 3년 있다 정권 교체될 다음에 또 흠 있다고 잡을 때 그거 없으면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건에 그 사용 내역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필이면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 중간이 없어졌어. 계좌이체한 내용 사용 내역표가 없어졌어. 그래서 구청에 SOS를 쳤더니 다행히 주무관이 찾아가지고 그거를 칼라로 카피 떠서 줬어요. 그래서 저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항상 카피본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카피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페이백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줬다 그러면 영수증을 500개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영수증이 합철돼 있잖아요. 2장씩 묶어서 풀칠하고 이러잖아요. 앞장만이라도 떠나야 돼요. 앞장만이라도. 이따가 또 보여주겠지만. 자, 그리고 요거는 순서를 제가 잘못 만들어서 앞으로 넘어가면서 저기 뒤를 볼게요. 요걸 조금 이따 하고, 이제 요것도 아니고, 여기죠. 사업이 끝나면 사업 종료하고 보고서를 쓰잖아요. 보고서의 형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명절 이벤트를 했다. 255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거 서울시 보고고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출입 목적, 실적, 성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말씀을 잘하잖아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연륜들이 상당하셔서 산전수전 다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 예쁘게 만들고 또 느꼈던 것도 쓰고 저는 저 밑에도 자꾸 써요. 문제점.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이거 구청이나 서울시 들어가라고 예상 규모가 작아 상품권을 받지 못한 고객들의 불평이 많았음. 많이 주시기 바람.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고 써가지고 올립니다. 그리고 그 계획 대비 추진 실적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200명 정도의 고객 DB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할 때마다 고객들한테 이걸 보내주는데 이 고객 DB는 어디서 구하냐면 아까 우리 제로페이나 일반 그 페이백 영수증 쓸 때 있잖아요. 그걸 쓸 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저희가 이벤트 있을 때마다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면 오른쪽 끝에다가 체크를 해놔, 별표를 해놔요. 그분들은 데이터를 제가 이 수작업으로 입력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치고 업데이트 쳐가지고 지금 한 1200명 데이터를 만들어 놔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문자로 보내면 단문으로 안 가요. 중문 정도로 가는데 그러면 부가세 포함 55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12,000명 정도 치면 1200명 치면 한 6만 원, 5만 몇천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번 칠 때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몰랐었는데 이 데이터가 넘어가니까 500개 이상이면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또 KT에 연락해가지고 이게 내 돈 내고 하겠다는데 왜 안 풀어주냐 그래가지고 그거 풀어가지고 무한도로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이건 말랐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할 때 인터넷 뱅킹 이체가 얼마로 대부분 돼 있어요? 처음에 통장 잘못 만들면 500만 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 올려야 돼요. 한 번 업체로 돈을 보낼 때도 700만 원도 가고 1000몇백만 원도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보내준다 그러고 낭패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이 인터넷 계좌 이체할 때 그 한도를 적어도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놓는 게 필요하다. 안 쓰더라도 나중에 쓸 기회가 꼭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샘플만 보여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건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 안 돼. 사진을 찍어야 돼. 일은 회장님이 하시라고 그러고 사진을 찍어야 돼. 무조건 찍어야 돼. 소방서에서 왔다 사진 찍어놓고 경찰서에서 왔다 사진 찍어놓고 지역협의회 왔다 사진 찍어놓고 구의원이 왔다 무조건 찍어야 돼요. 구의원 왔는데 사진 안 찍으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사진 찍어서 버리더라도 찍어놔야 돼요. 시의원 왔다 막 여러 장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보내드려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저희 지난번 절임 배추할 때 보니까 저희 시의원인가 이건 뭐 개인적인데 처음에 와서 행사를 도우시더라고요. 행사를 도우시길래 사진만 찍고 가겠지. 근데 무려 3시간을 서가지고 절임 배추 그거를 날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냥 사진만 대부분 찍고 가시는데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절반은 진짜고 절반은 올려드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진들 그렇게 많이 찍어 놓으면 필요해요. 나중에 여러분 회장 업적 신고한다든지 구청에 한다 자료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 꼭 필요하니까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상품권 받을 때도 찍고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보내는 근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사진도 찍고 활동하는 사진도 찍고 꼭 찍어놔야 됩니다. 그 보조금 지원 정산서 여기에 보면 아까 누가 물으셨는데 신한은행 사이트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등록할 때는 이자라는 개념에는 없어요. 신한은행 사이트는 서울시 자금을 500만 원 받았으면 5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장을 딱 찍어봤더니 중간에 5원이 발생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여기 쓰는 거예요. 이거는 문서로 보고하는 거예요. 문서로 보고하면 구에서 주무관이 딱 보고는 이거 쓸데없는데 뭐가 뭔지 모르지만 5원이 발생됐다. 그러면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 찍힌 그거를 여러분한테 주면서 이쪽으로 5원 송금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마지막 4차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저희가 800만 원을 받았는데 너무 빨리 끝냈어요. 서울시에서. 아마 작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또 올해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400만 원이 남았는데 진짜 그거는 돌려주기 싫더라고. 다른 거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좀 빌고 싶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400만 원 다시 반납.
그래서 저게 보면은 집행 잔액이라는 게 있죠. 이자 발생에. 그거 대부분 표시하기 좋게 빨간 글씨로 써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저 주무관이, 구에서 주무관이 딱 쳐다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바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반납 안 하고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나중에 그거 다시 찾아가지고 보내라 그러고 뭐 그러면 서류 뒤적이고 아주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신고해서 자진 신고하는 게 최고 좋다. 그거 말씀드리고 아까 회장 선거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두 가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사전에 회장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가 회장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면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미리 투표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투표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이게 그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순발력이 무지무지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 사무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 좀 넓어요. 좀 넓어. 지하니까 넓은데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갑자기 응모자가 나와가지고 이름을 바꿔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인쇄를 해가지고 자르고 막 도장 찍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런 사전에 공부하면 후보자가 명확해지니까 좋습니다. 후보자가 사전 등록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니 공교롭게도 우리는 10년 이상 근무한 영리한 그 상인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한 분은 9년 6개월 딱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그 규정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걸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등록해버리면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시장마다 다르겠지만 회칙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장 후보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본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그 시장이 있다면 그분의 남편이든지 아니면 그분의 부인 아니면 동생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동생이 회장 선거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사전에 회장 입후보를 받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미리 윤곽이 잡히는데 그날 이제 하자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뭐 우리는 시장은 싸울 일도 없고 이해관계가 충돌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나서가지고 서로 또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아유 형님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도 회칙을 여러분이 달달 외우셔야 돼요. 소집이 전체 상인의 뭐 과반수 이상이라든지. 근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래가지고 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상인 80명인데 30명만 모여가지고 회장 뽑았는데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회장식 선거할 때는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잘 따지셔야 돼요. 아무리 친하고 다 안다 할지라도 규정 따지셔야 돼요. 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80명 중에 40명이 참가했어요. 40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회장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유 나 지금 혼자 가게 비워놨어. 그러니까 처음에 사인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최다 득표를 했는데 몇 표가 나왔냐? 18표가 나왔어. 그러면 회장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는 아이고 제일 많이 했어. 이분밖에 없어. 하지만 엄격하게 규정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2표 모자라는 거예요. 40명 중에 20명은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권이 딱 첨예하게 갈릴 때는 당신은 말이야 회장 자격 없잖아. 나중에 가서 그러고 이제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매니저가 선거할 때는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그 의자 준비하는 거, 방송시설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투표지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미리 회장님하고 저기에서 누가 사회를 볼 것이냐. 규칙 봐야 되고, 회칙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간표위원은 누가 할 것이냐. 또 중요한 거는 저희도 오래 그랬는데,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투표하는 것처럼 하자는 거예요. 그 투표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커튼 쳐놓은 그 양쪽을 나눠가지고 그 보드지, 폰보드지 해가지고 양쪽 좌우로 가려가지고 진짜 선거하는 것처럼 2자리씩 만들었어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또 뭐예요? 도장으로 할 거냐? 펜으로 할 거냐? 그 미리 이제 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우리 일반 선거는 인자로 돼 있는 빨간 인주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시장은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이름 2개 써 있으면 어디에 동그라미 할 것이냐. 이게 또 민감해지면 동그라미냐 세모냐 이거 가지고 세모했다고 안 된다고 무효로 따지니까 하여간 좋을 땐 좋아. 근데 안 좋을 때는 뭐든지 걸고 넘어지면 다 시비거리가 돼요. 지금 지방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몇몇 시장이 그런 선진화 문제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갈렸는데 시장 자격을 가지고 자격 없다 그러고 뭐 소송 걸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 참 자기 시간 내면서 희생하는 게 시장이 회장님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이렇게 갈리면은 그걸 시비 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매니저께서 미리 동향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런 것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 그 양력을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구청에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회장님이 그 매니저 대동하에 이렇게 각 점포를 돌면서 인사를 하시면 제일 좋아. 아니면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리포트 쓰는데 거기 사진 받고 어느 점포 누구 이번에 회장 선거 임기 언제 취임식 며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뭐 전화번호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돌려줬어요. 상인들한테. 아, 이제 바뀌었구나. 왜냐? 그 전에는 누가 됐는지 말도 없었어. 이래 버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쌓아뒀다가 아,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니저가 사실은 시장 업무의 99%를 합니다. 회장님은 거의 얼굴이고 주체적으로 결정을 할 때 필요하지 이 소소하게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매니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중요하게 일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현황 다 했고요. 실적 보고서인데 이거 서상년 거예요. 서상년 거. 서상년에는 이런 것까지 다 찍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찍었죠. 저거 했죠. 뭐 요거 말고도 또 있는데 또 물품 오면 서상년의 특징은 뭐다? 개봉 전, 개봉 후. 서상년 거 꼭 기억하세요. 개봉 전하고 개봉 후하고 사진을 꼭 같이 요구를 하니까 미리 끌어가지고 다 저거하지 마시고 사진부터 먼저 찍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 수행의 키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 및 사진 촬영이다. 기록. 여러분들은 일지를 쓰시나요? 이게 또 시장마다 다른 게 회장한테 매일 보고서를 내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오늘 한 일, 내일에 할 일. 또 저희는 이제 그렇게 혼란이 좀 있었으니까 인수인계는 안 받아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메모를 써요. 제가 메모를 써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을 했다. 특히 또 이게 처음에 돈 문제가 이제 불거질까봐 어떻게 되면 상인회비를 걷었는데 회장님이 자기를 달라는 거야. 줬죠? 줬는데 불안하잖아. 이건 신뢰관계에서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제 일기장에다가 88만 원 회장께 전달. 그렇게라도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금액이 딱 입금이 되면 제가 대조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나중에 지난 다음에 야 매니저 네가 그때 68만 원 줬잖아. 난 네가 준 대로 했는데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지금 회장님은 뭐라냐면 당신이 입금하셔 그래. 이게 더 무서워. 창고가 나면 네가 책임지라 이거야. 나는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좋기는 한데 이럴 때는 더 철저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입금을 은행 가서 ATM으로 하면은 뭐라고 적용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팁인데 제 통장으로 넣어요. 제 통장으로 넣고 제 통장에 넣을 때도 적요를 써요. 그리고 이 통장에서 상인의 통장으로 넘겨요. 그때도 적요를 써요. 사긴 회비 이러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 통장하고 상인의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쳐서 여기 상인회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다. 적요를 안 해도 상인회비라고 찍혀 나오니까.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알죠. 대부분은 알지만 복잡한 거래가 있었다면 나중에 이게 뭐지? 이래 버리니까 반드시 그렇게 적요를 남겨놓는 것이 통장에 남겨놓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실수를 해요.
상인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어제도 그랬는데 수익 통장에서 잘못 뽑았어. 아, 이게 이체를 딱 치면 수익 통장이 제일 먼저 그냥 앞에 딱 떠버리는 거야. 착각하고 그냥 거기서 이체를 했거든요. 6만 원을 이체했는데 통장을 정리해 보니까 이게 없어. 어디 갔지? 뒤져보니까 이게 손익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그럼 재빨리 제가 또 다시 정정을 하죠. 그래서 이체를 되돌려서 상인의 통장에서 나간 것을 해놓고 들어오고 나간 거기에다가 우리 수익 통장에는 빨간 글씨로 메모를 달아놔요. 정정, 차고 정정 해가지고 달아놔야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뭐야? 그러면 제가 실수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왔다 똑같은 금액으로 넣어뒀습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을 보호할 보호막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아까 요것도 참 여러분도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지하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비 오는 날 아주 힘들어요. 작년에는 장마 기간이 길어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도 낡아가지고 올해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옆에 1층에 방앗간이 들어왔어. 그 방앗간 기계를 누르는데 돌릴 때마다 위에 덩덩덩덩덩덩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스트레스. 이 층간 소음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보니까 막 냄새가 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설이 달라요. 뭐냐면 그 방앗간 그쪽에서 원래 뒤에 하수도인데 하수도가 40년 전 거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관로가. 그래서 앞으로 큰 하수도 통으로 물줄기를 뽑도록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구청에 그 공공지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받고 깔고 이렇게 다시 원복을 하고 이러는 절차가 귀찮으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한 달에 한 16톤의 물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썰이에요, 썰.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게 냄새가 나는데 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환풍기도. 이게 냄새가 막 무지무지하게 심해서 나중에는 메탄가스 냄새가 계단을 반쯤 내려가면 그때부터 메탄가스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어요. 저만 그러면 전 남자라서 좀 미련하니까 참는데 옆에 이제 디지털 팀장이 오셨는데 이분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우리끼리 고민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상인들께서 누구네 집이 뭐 해서 그렇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땅을 뚫어보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께 못 살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면 그만두겠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메탄가스 질식으로 죽겠습니다. 제가 지하에 계신 분들 옮기라는 거 잘 들으세요. 옛날 건물들이잖아요. 빨아내는 것만 있지 신선한 공기 들어오는 게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힘들어. 저녁 3시만 되면 머리가 아파. 그러면 얘기하고 퇴근하세요. 이따가는 죽어. 머리 굳어버린다니까, 메탄가스. 여러분들 연탄가스 중독은 아시잖아요. 메탄가스 중독 아시나요? 옛날에 하수구 공사할 때 카나리아를 들고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새 중에 카나리아는 새가 그렇게 약한가 봐요. 냄새 같은 거에.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죽지 않으려고 새장에 카나리아를 들고 들어갔다 카나리아가 픽 하면 도망간대. 가끔 질식사 하잖아요. 그 중에 메탄가스가 있다니까. 그래서 지하에 계신 분들 농담이 아니고 빨리 가급적이면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가 이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같은 건물 2층에 코딱지만한 사무실을 구했어요. 월세는 더 비싸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2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사무실을 구해서 옮기는데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올해 갑자기 이래가지고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어서 옮기려니까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신경질을 막 내는 거야. 지금 예산이 한정돼가지고 대부분 썼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지원을 해주냐. 그래서 제가 서운해서 그냥 싫으면 말고 그냥 냅두지 이랬거든요. 농담이지만. 근데 이게 모든 이 사회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저 견적서 하나 받고 꼭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시장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냐면 CCTV하고 방송하고 화재 알림 세 가지는 다 있잖아요. 시장마다. 근데 CCTV하고 방송이 같은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 같은 회사인데 지하에서 그거를 지상 2층 203호로 옮기는데 견적이 각각 750만 원씩 부가세 포함해 16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인회비로 지출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갑갑한 거에 자기네도 예산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미리 1년 전부터 계획이 됐다면 의회에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항목을 넣어서 M시장 이전비 해서 지원해가지고 뭐 3천만 원 이렇게 항목을 받아놨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가스가 막 너무 심해가지고 근무가 안 되니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기려니까 돈이 필요한데 계획이 안 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으로서는 신경질을 낼만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전을 계획하시는 상인의 사무실이 있다면 미리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 그냥 돈 달라 그러면 없어요. 아니면 상인회비가 넘쳐가지고 상인회비로 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 그래서 치사하다. 독점이라고. 왜냐하면 그게 지금 설치가 되고 보수유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기를 옮겨서 재설치할 수 있는 회사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가 구조를 모르니까 들어올 수 없으니까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 회사 아니면 우리가 의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야. 뭐 물론 그게 정당한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지금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제 7월 되잖아요. 저 의원님 찾아가고 회장님 보고 저 구청 찾아가서 빨리 가을에 추경이라도 받아가지고 이거 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기계 그냥 그대로 놀리키거나 그냥 띄기만 해가지고 어디 옆에 창고에 쌓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 우리가 써야 될 방송 필요할 때마다 멘트 해줄 그 방송을 못하지 않느냐. 화재 경보기는 어떻게 할 거냐. 불 났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치하고 또 리셋하고 하는데 그게 키스테이션이 우리 사무실인데 그걸 못하잖아요. 근데 화재 경보기는 싸더라고요. 60만 원에 해줄게요 그래요. 왜냐? 화재 경보기는 리모트로 하더라고요. 유선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전파 이렇게 중계기 있잖아요. 그거를 주고받아 가지고 하니까 되는데 이 방송하고 CCTV는 전부 유선이더라고요. 유선으로 들어온 선을 다 잘라 가지고 위로 끌어 가지고 길게 해 가지고 다시 사무실에 설치해야 되니까 각각 750만 원씩 부가세 포함 1650만 원이니까 이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을 준비하는 데는 그런 거를 꼭 챙겨 두셔야 된다. 냉장고는 우리 거니까 저희가 한 60만 원 들여서 냉장고가 아니고 냉난방기 그거는 옮기기로 했어요. 근데 그 전선 구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그것들은 저희가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